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금상건설 본사 33층 회장실입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빌딩 숲을 붉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넓은 방 안은 냉랭한 정적으로 가득했습니다. 흑단으로 만든 책상 앞 윤강호 회장이 앉아 있습니다. 67세. 회색 정장이 흐트러짐 없이 단정합니다. 그의 손은 책상 위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맞은편에 선 남자가 입을 엽니다. 윤도현 34세. 강호의 외아들입니다. 검은색 슈트 차림이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강호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서류에 시선을 고정한 채 펜을 탁자 위에 내려놓습니다. 또각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름은? 이서윤입니다. KB은행 강남지점 대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집안은? 도연이 잠시 말을 멈춥니다. 목구멍이 매는 것 같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모릅니다. 그 순간 강호의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창밖 노을이 이제 거의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실에는 간접 조명만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봅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고아 출신이라는 거지? 예, 은행원이라 해도 우리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아. 도연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윤 씨를 사랑합니다. 그녀의 출신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빌딩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밤으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1985년 여름이었습니다. 당시 27세였던 강호는 대학 동기 한 명을 사랑했습니다. 이름은 지민. 평범한 집안 출신의 사회복지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웃었고 약자를 먼저 챙겼습니다. 강호는 그런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문에 그런 집안 딸은 안 돼. 강호야, 내가 짊어질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야 해. 결국 강호는 지민을 떠나보냈습니다. 비오는 서울역 앞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호 씨, 언젠가 후회할 거예요. 사람을 버리고 체면을 선택한 걸. 그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이후 아버지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좋은 집안, 좋은 학벌, 좋은 외모. 모든 조건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아내는 5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까지도 둘 사이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지민은 어떻게 됐을까요? 강호는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아버지도 사람의 진심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이 강호의 가슴 한가운데를 찔렀습니다. 진심. 그것은 40년 전 자신이 외면했던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비냄새가 났습니다. 40년 전 그날의 빗물 냄새가 회장실을 가득 채우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가봐. 아버지, 생각 좀 해보마. 나가. 도연이 고개를 숙이고 문을 나갔습니다. 덜컹 문이 닫히는 소리. 이제 강호는 혼자였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호와 그 옆에 밝게 웃고 있는 지민의 모습.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강호야, 언제나 사람이 먼저야. 지민. 강호는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이서윤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진심이 있는지 아니면 도연의 재산을 노리는 건지, 체면 때문에 또다시 후회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쉽게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강호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KB은행 강남지점 말이야. 내일 아침 일정 잡아줘. 회의 일정이신가요? 아니, 개인 방문이야.
비서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속 어딘가에 이서윤이라는 여자가 있을 것입니다. 강호는 그녀를 시험할 것입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그리고 만약 그녀가 진짜라면 그때는 40년 전의 자신과 다른 선택을 할 것입니다. 강호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명을 껐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그림자만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체면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KB은행 강남지점 오전 9시 30분입니다. 유리문 밖으로 출근길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갑니다. 은행 로비는 차분한 조명 아래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곳을 찾은 손님 중 한 명은 달랐습니다. 낡은 검은색 패딩 점퍼를 입은 노인이 문을 밀고 들어섰습니다. 털모자가 얼굴을 반쯤 가렸습니다. 윤강호였습니다. 어제 강남역 근처 중고시장에서 산 옷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대기 공간으로 걸어갔습니다. 손님 대기표 뽑으셔야 됩니다. 창구 직원이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시선은 모니터를 향한 채였습니다. 강호는 말없이 대기표를 뽑았습니다. 번호는 37번. 현재 대기는 12명이었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명품백을 든 중년 여성들, 서류 가방을 든 사업가들, 모두가 바빴습니다. 아무도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손님, 추우셨죠?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28쯤 되어 보이는 여자 직원이 종이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네임택에는 이서윤 대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드세요. 밖에 날씨가 많이 춥던데. 강호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얼굴은 수수했습니다. 화장기는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맑았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고맙소. 강호가 컵을 받았습니다. 서윤은 작게 미소 짓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30분이 흘렀습니다. 로비는 점점 붐볐습니다. 대기 인원이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직원들은 분주했고 손님들은 짜증을 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한쪽에서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인 한 분이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대기 중이던 손님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직원들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지점장 최상길도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각진 얼굴에 뿔테 안경을 쓴 남자였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손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최상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기 중인 손님들이 모두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일단 일으켜서 밖으로 모셔. 예, 지점장님 119부터 불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젊은 남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최상길이 그를 쏘아봤습니다. 로비에서 이런 일 생기면 이미지 어떻게 할 거야? 일단 조용히 밖으로 모시고 거기서 구급차 불러. 하지만 빨리 안 움직여?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점장님, 서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미지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뭐, 지금 저분 상태가 심각해 보입니다. 옮기다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최상길의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 대리, 지금 나한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쓰러진 노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제가 119 부를게요. 조금만 버티세요. 그녀는 재빠르게 핸드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습니다. 여기 KB은행 강남지점입니다. 70대 남성분이 가슴 통증 호소하시다 쓰러지셨어요. 빨리 와주세요. 통화를 마친 뒤 서윤은 노인의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습니다. 심폐소생술 할 줄 아는 분 계세요?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노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호는 멀찌감치 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뒷모습이 누군가와 겹쳤습니다. 40년 전 지민이었습니다. 그녀도 교통사고 현장을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구경만 할 때 그녀는 피 묻은 손으로 사람을 구했습니다. 강호는 그런 지민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버렸습니다. 3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노인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의식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실 겁니다. 초기 대응 잘하셨어요. 구급대원이 서윤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블라우스는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상길이 다가왔습니다. 이 대리,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 예, 사무실로 와. 서윤은 담담히 따라갔습니다. 강호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금산건설 회장실입니다. 강호는 창가에 서서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비서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뤄봐. 강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가봐. 혼자 남은 강호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윤의 뒷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쓰러진 노인 앞에 무릎 꿇고 심폐소생술을 하던 그 모습. 체면보다 생명을 선택했어. 강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한 번의 선택으로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진심은 오래 지켜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강호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내일도 은행에 갈 것입니다.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시험할 것입니다. 정직함을, 원칙을, 일관성을. 만약 그녀가 모든 시험을 통과한다면 그때는 강호는 위스키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서울의 불빛들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흔들리는 건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체면의 벽에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KB은행 강남지점입니다. 강호는 어제와 같은 낡은 패딩 차림으로 다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구겨진 갈색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현금 5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대기표를 뽑고 기다렸습니다. 20분 후 서윤이 그를 불렀습니다. 37번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강호가 창구로 다가갔습니다. 서윤은 어제처럼 자연스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제 그 따뜻한 물. 고마웠소. 아니에요. 업무 보러 오셨어요? 입금 좀 하려고. 강호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윤이 돈을 세기 시작했습니다. 10만 원권 5장. 정확히 50만 원이었습니다. 계좌번호 말씀해 주세요. 강호가 수첩을 꺼내 계좌번호를 불렀습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입력하고 입금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입금 완료되셨습니다. 영수증 드릴까요? 아니, 됐소. 강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를 떴습니다. 30분 후입니다. 강호가 다시 은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기, 아까 그 직원 어디 있소? 안내데스크 직원이 서윤을 불렀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세요? 아까 50만 원 입금했는데 집에 와서 세어보니까 100만 원이 있었단 말이오. 그런데 통장엔 50만 원만 찍혔어. 나머지 50만 원이 어디 갔소?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님, 제가 확인해 볼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녀는 오늘 입금 내역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50만 원만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손님, 혹시 집에 두고 오신 건 아니실까요? 오늘 저한테 주신 봉투에는 50만 원만 있었어요. 아니야. 분명히 100만 원을 넣었다고. 강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CCTV 확인해봐요. 분명히 나올 거요. 알겠습니다. 서윤은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최상길이 짜증 섞인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뭐야, 또 무슨 일이야? 손님께서 입금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최상길이 강호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낡은 옷차림, 구겨진 봉투.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CCTV 확인하면 되죠. 이 대리 가져와봐. 10분 후 CCTV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화면 속 서윤이 봉투를 받아 돈을 세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각도가 애매했습니다. 돈의 매수가 정확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님, 영상으로는 확인이 어렵네요. 최상길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오? 내 돈 50만 원이 없어졌단 말이야. 손님께서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규정대로 처리했어요. 착각. 내가 내 돈을 착각해. 강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연기였지만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최상길은 팔짱을 꼈습니다.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곤란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서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모두가 그녀를 봤습니다. 혹시 제가 실수했을 수도 있어요. 최상길의 눈썹이 치켜 올라갔습니다. 뭐? 이 대리, 지금 무슨 소리야? CCTV로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제가 잘못 센 걸 수도 있죠. 증거도 없는데 무슨... 서윤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님, 제 돈으로 먼저 채워드릴게요. 50만 원 맞으시죠? 강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그건... 괜찮아요.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을 수 있으니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최상길이 황급히 말렸습니다. 이 대리, 그게 규정상 맞는 처리야? 내가 책임질 일이 아니하고... 하지만 손님은 지금 불안해하세요. 제가 먼저 해결하고 나중에 다시 확인하면 돼요. 그녀는 50만 원을 세어 강호에게 내밀었습니다. 강호는 그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됐소. 예? 내가 착각한 것 같소. 미안하오. 강호는 고개를 숙이고 은행을 나섰습니다. 서윤은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50만 원. 그녀의 한 달 월세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고객이 불안해하는데 규정만 들이밀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배운 일이었습니다. 책상 위를 정리하던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 취약 고객 응대 메모, 큰 글씨 안내문. 모두 그녀가 손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시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동료 직원 한 명이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서윤아, 넌 너무 착해. 그렇게 살면 손해야.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손해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알겠죠? 그날 밤 금산건설 회장실입니다. 강호는 창가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습니다. 오늘도 확인했습니다. 이서윤 대리 본인 돈 50만 원 내놓으려 했습니다. 규정 위반인데도요. 그래. 회장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강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물러갔습니다. 강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40년 전 사진이 다시 나왔습니다. 지민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자네도 저랬지.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봤어. 그는 사진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서윤은 2번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생명을 먼저 생각했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하지만 강호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돈 앞에서, 권력 앞에서, 시간 앞에서 흔들립니다. 그는 또 다른 시험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험, 가장 현실적인 시험. 강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최 지점장, 나야. 윤강호야. 수화기 너머로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내일 내가 그 지점에 간다. VIP 고객으로 말이야. 300억 예치할 거야. 예? 그게... 그 여직원 이소윤 대리 말이야. 내일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볼 거다. 자네도 협조해. 통화가 끊겼습니다. 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깊었습니다. 수많은 불빛 속 어딘가에 서윤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는 내일 어떤 선택을 할까요? 돈 앞에서도 원칙을 지킬까요? 아니면 결국 흔들릴까요? 강호는 알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적으로 그녀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다음 날 아침 9시 KB은행 강남지점입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로비를 감쌌습니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오늘 VIP 오신대. 300억 예치하신다잖아. 진짜? 누구야? 몰라. 지점장님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래? 최상길 지점장이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야. 실수 없도록. 알았지? 예. 그리고 대기 손님들, 오늘은 좀 기다리시게 해. VIP 우선이야. 서윤이 손을 들었습니다. 지점장님, 그럼 대기 손님들한테 양해는 어떻게 구하죠? 그냥 좀 기다리시라고 하면 돼. 뭘 그런 것까지 신경 써?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은행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네이비 정장, 고급 시계, 가죽 서류 가방. 윤강호였습니다. 최상길이 황급히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 회장님, 강호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VIP실로 안내하겠습니다. 아니야. 창구에서 볼게. 예? 하지만 창구라니까. 최상길은 당황했지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호는 대기표를 뽑지 않고 바로 창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낡은 패딩 차림의 그 노인. 깔끔한 정장을 입은 지금의 모습.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님. 아니, 그때 그분이. 강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기억하는구려. 최상길이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이 직원은 경력이 얕아서. 괜찮아. 이 직원이 하게. 하지만 내가 정했어. 최상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습니다. 어떤 업무를 도와드릴까요? 300억 예치하려고. 3년 정기예금으로. 서윤의 숨이 멎을 뻔했습니다. 300억. 그녀가 평생 다뤄본 금액 중 가장 큰 숫자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요. 저 먼저 왔는데요. 대기 의자에 앉아있던 40대 여성이 소리쳤습니다. 1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먼저 받아요? 최상길이 다가갔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급한 일이 있으셔서. 급한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무슨 은행이에요? 다른 대기 손님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저 손님들 먼저 처리해드려도 될까요? 최상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대리, 지금 무슨... 강호가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괜찮아. 먼저 해. 하지만 회장님, 300억이... 사람은 기다릴 줄 알아야지. 돈은 안 도망가. 서윤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그녀는 대기 손님을 불렀습니다. 23번 손님,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40대 여성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윤은 정성껏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기다리시느라 불편하셨죠?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여성의 표정이 누그러졌습니다. 아니에요. 직원분이 친절하시네요. 15분 후 서윤은 대기 손님 3명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강호에게 돌아왔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처리해드릴게요. 강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1시입니다. 예금 처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갑자기 최상길이 황급히 뛰어왔습니다. 이 대리, 큰일 났어! 무슨 일이세요? 아까 회장님 계좌에서 수수료 3천만 원이 누락됐어!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내가 승인했잖아! 확인 안 하고! 제가 분명히 확인했는데요. 변명하지 마! 이거 내 책임이야!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쏠렸습니다. 서윤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점장님, 승인 로그를 확인해 주세요. 제가 처리한 내역이 남아있을 겁니다. 로그? 그런 거 없어! 내가 실수한 거야! 아닙니다. 시스템의 기록이. 닥쳐! 당장 회장님께 사과하고 책임져! 최상길이 강호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 직원이 경험이 없어서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강호는 팔짱을 꼈습니다. 책임. 어떻게? 일단 이 직원을 징계하고 기다려. 강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내가 미리 준비한 게 있어. 화면에 승인 로그가 떴습니다. 보게. 이서윤 대리가 처리한 내역이야. 수수료 3천만 원 정확히 포함되어 있어. 최상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누가 자네가 나중에 임의로 수정했더군. 로그에 다 남아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상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강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최 지점장. 자네는 VIP 하나 잡으려고 원칙을 저버렸어. 그리고 책임을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지. 죄송합니다. 사과는 그 직원한테 해. 최상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대리, 미안해. 서윤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강호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서윤 대리, 예, 자네는 3번 모두 올바른 선택을 했어. 생명을 먼저 생각했고, 책임을 떠안았고, 순서를 지켰지.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호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금산건설 회장 윤강호야. 그리고 내 아들 도연이가 자네를 사랑하지. 서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이 도연 씨 아버님이셨군요. 그래. 미안하네. 시험한 거. 아니에요. 당연하세요. 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네는 통과했어. 이제 편하게 우리 집에 놀러 오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강호는 조용히 은행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금산건설 회장실입니다. 강호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민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지민아, 이번엔 놓치지 않을 거야. 그는 사진 옆에 오늘 찍은 서윤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여자의 미소가 닮아 있었습니다. 진심의 미소였습니다. 강호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체면이 아닌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주일 후 토요일 오후 6시입니다. 서울 종로구 북촌의 한 한정식 집입니다. 정갈한 한옥 건물 마당에는 백일홍이 피어 있었습니다. 상견례 장소였습니다. 서윤은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괜찮아. 나 있잖아.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회장님이 무섭지 않아? 우리 아버지는 무섭지 않아. 다만 조심스러우신 거지.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에는 강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복 차림이었습니다. 회색 두루마기가 단정했습니다. 어서 오게. 안녕하세요, 회장님. 서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은 무슨, 이제 아버님이라 불러도 되네. 아, 아직은. 강호가 웃었습니다. 천천히 세 사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에는 정갈한 한정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전복죽, 구절판, 갈비찜,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강호가 찻잔을 들었습니다. 서윤 씨, 그날 은행에서 고마웠네.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는 해야 할 일 이상을 했어. 강호는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자네를 시험했지. 3번이나. 서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느꼈어요. 기분 나빴겠네. 아니에요. 당연하세요. 강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마당에 백일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내 얘기 좀 해도 되겠나? 예. 강호는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이름은 지민이었지.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자네와 비슷한 사람이었어. 약자를 먼저 생각했고 원칙을 지켰지. 나는 그런 그녀를 사랑했네. 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떠나보냈어. 우리 집안이 반대했거든. 신분이 맞지 않는다고. 나는 체면을 선택했지. 서윤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게 40년 전 일이야. 그 뒤로 나는 단 한 번도 행복하지 않았네. 좋은 집안과 결혼했지만 사랑은 없었어. 매일 후회했지. 강호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런데 도연이가 자네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두려웠어. 또다시 후회할까봐.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지. 자네가 진짜인지. 저는 자네는 진짜였어. 3번 모두 올바른 선택을 했지. 강호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생명을 먼저 받고 책임을 떠안았고 순서를 지켰어. 그게 진짜 가문이야. 서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가문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야. 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문은 핏줄이 아니야. 마음이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가문을 만드는 거야.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자네는 이미 훌륭한 가문을 가지고 있어. 자네 자신이 만든 가문 말이야. 서윤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강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되게 환영하네. 서윤 씨. 감사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강호가 서윤의 밥그릇에 전복을 올려주었습니다. 많이 먹게. 너무 말랐어. 감사합니다. 도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강호는 평생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미소가 진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행복해 보이세요. 강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랜만이야. 저녁 식사가 끝났습니다. 세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백일홍 향기가 났습니다. 강호가 서윤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건 뭐예요? 열어보게. 서윤이 상자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옥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 할머니가 쓰시던 거야. 대대로 며느리에게 물려주는 거지.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비녀를 만졌습니다. 제가 받아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제 자네 거야. 서윤은 비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강호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민아,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하고 있지? 체면이 아니라 사람을 선택했어. 자네가 원하던 대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백일홍 꽃잎이 날렸습니다. 강호는 그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며칠 후 금산건설 회장실입니다. 강호는 책상 위에 사진 2장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왼쪽은 40년 전 지민의 사진, 오른쪽은 서윤의 사진. 두 여자의 미소가 닮아 있었습니다. 진심의 미소였습니다. 강호는 두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민아, 고마워. 자네가 가르쳐준 걸 이제야 알았어.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해 가을, 도연과 서윤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강호는 서윤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긴장되지? 네. 많이요. 괜찮아? 나도 긴장돼. 서윤이 웃었습니다. 회장님도 긴장하세요? 당연하지. 내 딸을 보내는데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강호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를 안았습니다. 고맙네. 서윤아.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피로연이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강호는 혼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지민의 사진이었습니다. 지민아, 그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 이제 괜찮아? 자네가 바랐던 대로 살고 있어. 체면보다 사람을 보고 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강호는 사진에 입 맞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놓아줄 때였습니다.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입니다. 강호는 회장실 책상 위에 새 가족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도연, 서윤, 그리고 자신. 세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호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67년을 살아오며 처음으로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가족은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가문이었습니다. 강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40년의 후회를 끝내고 이제 시작하는 행복이었습니다. 강호는 처음으로 평온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체면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마침내 빛 속으로 걸어 나온 오늘의